서산댁? 아이고, 일어나셨군요. 웬일이세요? 어떻게 알고요? 간밤에 할머님이 전화 주셨어요. 오신다고 미리 연락을 주시지 않고서요. 일부러 안 알린 거예요. 예, 할머니께 말씀 들었어요. 번영 일인가 하시러 오셨다면서요? 네, 서산댁한테 알릴 거 없댔는데 기어이. 에휴, 그러셔도 제때 식사나 하셔야 하잖아요. 아이고, 염려하지 마세요. 일하시는데 방해 안 되게 제가 새벽에 와서 조밥만 지어드릴 테니까요. 벌써 방해하신 거려? 예? 그런 소리 했겠잖아요. 밤새 일하다 보면은 새벽에 자게 되고 그래요. 아유, 그러다 몸 버리시면 어떡해요. 오늘 이왕 오신 거니까 아침이나 맛있게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턴 그냥 집안일이나 보시고 저한테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럼 커피부터 끓여드릴까요? 그래 주실래요?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벌써 야영을 하나 봐요? 에, 강가에 친 텐트 말씀이죠? 그러게 말해요. 아직 철도 이런데 벌써 여러 날째 그러고 있네요. 낚시꾼인 모양이에요. 불을 빌려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여기 괜찮습니다. 쓰십시오. 여보세요? 잠깐 바람 좀 쐈어요. 좋아요. 공기부터 다르잖아요. 먹었어요. 엄마가 아침에 기어이 서산댁을 보내셨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시작인걸요 뭐. 그래요. 술 너무 하지 말고요. 끊어요.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누구신데요? 식수를 좀 얻으려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아래서 야영하는 사람인데요. 물말인가요? 네, 들어오세요. 아닙니다. 여기다가 좀 가득 채우면 되나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네. 저 여기 됐죠? 고맙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어제 불 빌려주셨죠? 그럼 이제 아침이세요? 맛있게 드세요. 사람 살려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 사람 살려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꼼짝 말고 계세요. 움직이시지 말고요. 여기 누구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자꾸만 떠내려가요. 괜찮습니다. 안심하시고 그대로만 계세요. 저 가만히 있어요. 아직은 그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제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세요. 됐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조심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먼저 이쪽으로 한 발 내딛으시고요. 자, 제 손을 잡으십시오. 잠깐. 자, 그러세요. 조심해요.
옷을 손수 빨았군요. 미안해서 어떡하죠? 제가 빨아드려야 하는 건데. 아닙니다. 그냥 물만 짜서 말리는 건데요. 아까 너무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지. 다친 데는 없으세요? 네, 덕분에요. 에취! 어머, 감기군요. 이것도 같이 사주세요. 안에 있어요? 좀 어때요? 약재 왔어요. 약은 안 먹어도 되는데. 감기라고 우습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맞을런지 모르겠네요. 대충 눈짐작으로 사왔어요. 옷이에요. 감기까지 들었는데 젖은 거 완전히 마르기 전엔 입지 말아요.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한텐 생명의 은인이에요. 자, 우선 약부터 먹어야죠. 끓인 물 있어요? 네. 에취! 어머나,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봐요. 괜찮아요? 네, 비가 와서 걱정이 돼서 왔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요. 안 되겠어요. 비가 언제 그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사는 거 위험해요. 나하고 함께 우리 별장으로 가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전. 벌써 기운이 많이 떨어졌어요. 기침도 심하고. 것 봐요.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대로 해요. 조금 있으면 따뜻해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미안한 사람은 나예요. 얘기했죠? 나한텐 생명의 은인이라고. 참, 커피 한잔 할래요? 네, 잠깐만요. 낚시를 즐기나 봐요? 네. 늘 혼자 다녀요? 네.
언제나 그렇게 말이 없고요. 죽음이라는 거 그동안엔 별로 두려워본 적 없었어요. 사는 일에 남다른 애착이나 특별한 집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 내게 죽음이 닥치더라도 차분히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평소엔. 그런데 아까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고 아우성 치던 일을 생각하면 죽음에 대해 초연할 수 있으리라던 평소 생각 순전히 허세였나 봐요. 사실 아까 물에서 빠져나왔을 때 얼마나 부끄럽든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그건 인간이면 누구나가 갖는 본능적인 공포감이겠죠.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도 돼요? 다리는 언제부터예요? 역시 실례랬군요.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태어난 지 이제 보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 자신 실감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불굴하는 사실이. 그만 주무셔야죠. 여기서 괜찮겠어요? 방도 있는데. 됐습니다, 전. 여기면 충분합니다. 비가 그치질 않네요. 이봐요. 눈을 떠요. 꿈이에요.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어서 눈을 떠요. 어서요. 아직 주무시나? 어젯밤 소파에서 주무셨나? 아이고, 일어나셨군요. 오셨어요? 저 때문에 또 깨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어제 밤새 비가 퍼부어대서
어디 물 쓸 데도 없는데 괜히 걱정이 되지 뭐예요. 비가 겠나 봐요. 네, 새벽녘에 예약했어요. 웬 봄비가 그렇게 온열 장맛비처럼 쏟아지는지. 그럼 오늘은 지가 아침 지어드릴 테니까 드세요. 에? 네. 저 준비될 동안 산책이나 좀 하시지 그러세요. 비가 오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잎새들이 제법 새파래진 게 좋은 사람 눈에도 보기가 좋던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용서하세요. 참, 커피 한 잔 먼저 끓여드릴까요? 네? 아니요, 됐어요. 네. 아니 당신 어서 와. 바빠요? 다 됐어. 좀 앉아. 끝내요. 기다릴게요. 그래 그럼 잠깐만 좀 앉아 있어. 아참 원고 넘기고 오는 길이야? 네. 아까 통화 때 당신한테 수고했단 말 했던가 내가? 했어요. 네, 사장님. 차 대기 시켜 미스키. 네, 사장님. 끝났어요? 아 당신 뭐 먹겠어? 맛 괜찮아? 네? 네, 괜찮아요. 그동안 한 번도 못 내려간 거 미안해.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당신 바쁜 거 몰라서요?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을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바이어들이 연달아 몰려드는 바람에 짬을 못했어. 미안한 거 나아요. 보름씩이나 집을 비우고. 난 뭐 한 달 두 달 해외 출장도 하잖아. 고마워요. 뭐가? 당신 배려가 아니라면 이런 일 저 엄두도 못 냈어요. 당신 공부 새로 시작하고 또 번역 일 시작하면서 얼마나 예뻐진 줄 알아? 겨울나무에 파릇파릇한 새잎이 도는 것처럼 아주 싱그러워 보여. 보는 사람 기분이 아주 즐거운 기분 들만. 그 정도예요? 과장 아니야. 기분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은 나 당신한테 얼마나 자격 없는 남편인데. 나 당신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 여보, 그래. 오랜만에 마치 좋아져.
좋겠어. 어서 맛있게 먹읍시다. 아유, 어서 오세요, 할머니. 아줌마, 방에 계세요. 아줌마, 아줌마, 약속 할머니 오셨어요. 됐다. 이거부터 꽂아. 예쁘다, 장미꽃이네요, 할머니. 요즘이 장미의 계절이잖니. 아, 너무 예쁘다. 아유, 책은 언제 나오니? 아직 멀었어요. 그렇잖아도 오후쯤에서 엄마한테 가보려고 했는데. 장미꽃 보세요. 할머니께서 가져오셨어요. 약속에 벌써 장미 폈어요? 벌써가 뭐야? 아주 만발했는데. 현자야, 나 시원한 거 한 잔 더. 예, 할머니. 응. 약속 식구들 잘 있죠? 잘 있지 그럼. 윤준아 좀 데리고 오죠. 네 오래비가 윤지 여기 데려오는 거 마땅찮아 해. 왜요? 왜는 너 속 불편할까 봐 그러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도 참. 무슨 사진이에요? 똘똘하게 생겼지? 엄마. 교통사고로 양쪽 부모를 다 잃은 천의 고아란다. 5살이고. 너희도 이제 나이를 생각해야지. 강서방 내일 모레면 벌써 40이다. 응? 한 번만 만나보자. 안 만나요, 엄마. 입양 싫다고 했잖아요. 싫으면은 평생 이러고 살 거야? 일부러 애 없이 사는 부부도 있어요. 일부러 없는 것하고 못 낳는 거하고 어디 같아? 응? 강서방이야 밖으로 놔두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쳐. 넌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니? 그래서 저도 일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까지 번역이 무슨 대수냐? 무엇보다도 입양 강서방 싫어요. 누구 때문에 팔자에 없는 무자식 신세인데? 어? 아이고 원 세상. 안 씻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남의 아이 데려다가 정부치고 살 자신 없어요. 누구는 남의 자식 좋아서 기르재니? 할 수 없으니까. 제발 아이 문제 내버려 두세요, 엄마. 공연한 수고 마시고요. 여보세요? 혜영이구나. 사무실이니? 네 원고 지금 막 인쇄소에 넘겼어. 읽어봤지 그럼? 훌륭해. 내가 뭐랬니? 자신 있게 덤벼들랬지? 언제 한번 나와? 점심이든 저녁이든 내가 살게. 언제 나올래? 웬일이야? 며칠 후에나 나오겠다더니? 그냥 집에 있기 좀 답답해서. 무슨 걱정거리라도 생긴 거 아니야? 얼굴에 그렇게 써있니? 정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아니야. 오늘 엄마가 집에 다녀가셨는데 언짢게 해드는 것 같아서 속이 안 좋아서 그래. 왜? 오늘은 아이 사진까지 들고 오셨어. 또 입양하라고? 지치지도 않으셔, 노인네가.
널 생각하면 어머님이야 그러실 수도 있지. 알아. 엄마 모르는 건 아닌데도 오늘은 좀 짜증을 냈어. 사실은 나 자신한테 짜증을 낸 건데. 네 남편은 여전히 반대지? 두 번 다시 꺼내보지도 않았어. 하긴 네 남편 사람이 원체 좀 찾았니? 남한테 쉽게 정줄 타입이 아니지. 얘 시험관 나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 그 나이 문제 그렇게 집착 안 해. 넌 아니잖아. 게다가 넌 언제라도 임신이 가능한 쪽이잖아. 혜영아, 만약 입장이 반대였다고 생각해봐. 너희 부부 중 아이가 안 되는 쪽이 네 남편이 아니라 바로 반대로 너였다고. 그럼 아마 얘기가 달라졌을걸? 입양이 문제가 아니라 막말로 네 남편이 밖에서 아이를 만들어 가지고 와도 넌 군소리도 못 할 거라고? 아니야? 군소리 왜 해? 배도 안 아프고 저절로 굴러들어온 아이인데 고맙게 잘 키우지. 거봐. 그러면서도 너도 네 남편처럼 아이 문제에 집착 안 해? 하긴 아이 없이도 평생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다더라. 물론 특별한 사람들의 경우겠지만. 그럼 우리 부부는 특별한가 보지. 아저씨 들어오셨어요, 아줌마. 언제? 벌써 씻으시고 서재에 계세요. 빨리 가. 당신 왔어? 웬일이세요? 이렇게 빨리. 가끔씩은 이런 날도 있어야지. 혜영 씨 만났어? 네, 함께 저녁 먹었어요. 당신 일찍 들어올 줄 알았다면 다른 날로 미루는 건데. 식사도 집에서 했어요? 응. 아, 현자가 당신 늦을 줄 알고 찬 준비도 제대로 안 했을 텐데. 낮에 어머님이 다녀가셨다고? 네, 장미를 꺾어 오셨어요. 약수동에 벌써 장미가 만발이래요. 커피 한 잔씩 마시지. 그래요? 금방 끓여올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여보. 네? 왜요? 당신 불행해? 무슨 소리예요? 여보, 희은자가 그러더군. 어머니께서 사진을 가져오셨다. 난 말이야.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으면 없는 채라도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어. 당신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인 줄 알고. 하지만 말이야. 다르지 않아요. 나도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문제로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저 역시 엄마한테 입양은 싫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커피 끓여올게요. 현자야, 오늘 석간 어딨니? 탁자 밑에 놔뒀는데. 됐어, 내가 사줄게. 예, 아저씨 커피 다 됐어요. 그래, 그럼 저 아주머니 나와서 드시라고 해. 예. 아줌마 커피 드세요. 예. 애기죠. 너 연속 볼 시간 아니야? 네. 들어가서 봐. 네.
여기서 마시게요? 아무 데서나 마시지 뭐. 드세요. 당신이 내려가실 때도 그쪽에 비가 많이 내렸나? 더 남쪽엔 어제도 폭우가 내렸다는데. 그래요? 아이고, 이 야영하던 낚시꾼 한 사람이 익사를 했다는군. 이 갈수록 이상기였네. 응? 봄철에 때 아닌 폭우로 인명피해 있지 않나. 참. 아니 왜 그래 당신? 네? 아니에요. 여보. 자, 2건 나왔어. 생각보단 빠른데? 어때? 전부 다 감동 덜하지? 아니, 지금도 감개무량이야. 아, 그리고 이거 뭐니? 가져가서 읽어보고 구미가 당기면 지금부터 시작해봐. 맛있게 드십시오. 고마워요. 예, 금강산도 식후경이 낸다. 우선 먹고부터 보자. 근데 반응이 어떨지도 모르고 새로 시작해? 그런 건 네가 염려할 일이 아니야. 아주 푸짐하구나. 오늘 내가 내는 거니까 많이 먹어도. 왜? 비위 안 맞아? 이 집 음식 괜찮은데. 아니야, 됐어. 난 요즘 왜 이렇게 배가 고프니? 남들은 봄이면 입맛부터 없다는데 난 하도 식욕이 왕성해서 뱃속에 거지가 든 것 같다니까. 좋지 뭐. 너 속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글쎄,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체하려면 맹물에도 체한다잖아. 소화제 줄게. 있어? 응. 과식에 대비해서 갖고 다녀. 그 정도야? 그렇다니까. 먹고 나서 돌았으면 또 배고픈 거 있지. 자. 그나저나 속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너 입 덧하는 줄 알겠다 얘. 아유, 우리 윤지 더 예뻐졌구나. 응? 자, 이거 우리 윤지 선물. 어머, 고모 아니세요? 안녕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전화도 없이 웬일이세요? 엄마는요? 방에 계세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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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 오셨어요. 감기 기운 있으셔서 방에 누워 계세요. 엄마, 고모가 내 선물 사왔다? 아, 우리 현주 좋겠네. 들어가 보세요. 아이고, 아니 웬일이야 이렇게 불쑥? 감기 기운 있으시다면서 괜찮으세요? 아이고, 좀 누워 있었더니 나은 것 같다. 이거 드시라고요. 오늘 나왔어요. 엄마 아직도 화 안 풀리셨어요? 화는 무슨 화? 근데 왜 집에도 한 번 안 와보시고 그래요? 엄마 다녀가신 지 벌써 한 달도 넘었어요. 나도 이제 2손 다 들었어. 당사자들이 뭔 산 바라보긴데. 책은 언제 나와요, 고모? 이거요. 어머, 벌써 나왔어요? 아, 세상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고모가 다 번역하셨어요? 네. 아, 애쓰셨겠네요. 내 정신 좀 봐. 식혜 드세요. 웬 식혜요?
오빠가 갑자기 먹고 싶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오빠 시키지 하는 거 여전하네요. 가실 때 좀 가져가세요. 엄마도 드세요. 여기 있어요, 어머니. 요즘도 뭐 붙잡고 있니? 아니요? 근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왜요? 그러고 보니까 고모 얼굴이 좀 상해 보이는데요? 그래요? 아, 봄철이니까 피부가 거칠어져서 그렇죠 뭐. 생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나왔어 여보. 어머, 당신 왔어요? 무슨 책인데 그렇게 열심히야? 혜영이가 읽어버렸어요. 참, 책 나왔어요 여보. 여기요. 이러다 내가 서희수 여사 부군의 강용으로 불려진 거 아니야? 저녁은요? 지금 몇 시인지나 알아 당신? 어머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계속해 나 옷 벗고 씻고 하자면 시간 좀 걸려. 아, 됐어요. 참, 낮에 약수동에 들렸어요. 그랬어? 어머니랑 다들 잘 계시지? 네, 당신 식혜 좀 드릴래요? 식혜? 약수동에서 가져왔어요. 좋지. 옷 갈아입고 나와요. 속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입덧하는 줄 알겠다 얘. 여보 어디 있어? 임신입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 고모부시군요. 아니요. 여기 안 오셨는데요. 왜요? 고모 아직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친구들하고 어울리느라고 좀 늦어지는가 보죠. 밤늦게 죄송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애비냐? 저 고모 보세요, 어머니. 강서방? 네. 고모 여기 안 오셨냐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희수 지금 집에 없대? 네. 낮에 나가셨다는데 아직 안 오셨다는데요.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어디서 뭘 하느라고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와? 정말 웬일이시죠?
없어요. 전화도 없으시고. 벌써 12시에요, 아저씨. 너 먼저 들어가 잡아라. 아줌마 들어오시면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까.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요? 사고가 나면 집으로 먼저 연락이 오게 돼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 자. 자, 한 잔 마셔봐. 마시고 나면 잠을 잘 수가 있을 거야. 여보. 오늘은 그냥 자. 당신 지금 지쳐 있어. 얘기는 오늘 아니래도 늦지 않아. 자, 단숨에 쭉 마셔봐. 됐어. 이제 누워. 불 꺼줄게. 안 되겠어요, 여보. 이대로는 잘 수 없어요. 얘기해야겠어요. 여보. 내 얘기 들어줘요, 제발. 나 나쁜 여자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여잔지 당신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나 당신한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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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 안 깨나셨군요. 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임산부한테는 가끔 나타나는 빈혈 유세입니다. 신경이 좀 약해지긴 하지만 안정에만 유의하시면 별탈 없을 겁니다. 방금 예?
임산부라면 지금 이 사람이 아니 그럼 부인께서 지금 임신 중인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런 2개월째입니다. 아이고 여보게.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 되니? 이 이수야. 고모. 아니 이보게나. 아니 자다가 홍두깨도 유분수지. 얘가 갑자기 왜 병원에 실려와 이렇게 누워 있는 겐가? 어? 도대체 어찌 된 병이야? 네, 비서실입니다. 사장님 지금 부재 중이신데요. 글쎄요, 확실히는 알 수 없는데요. 네. 네, 들어오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비서실입니다. 사장님께서 외출 중이신데요. 근데 고모부가 오실 때가 됐는데 아직이네요. 종일 전화도 안 하시고 많이 바쁘신가 봐요. 거의 안 올 거예요, 오늘 밤. 전화 왔었어요? 아니요. 아이, 근데 왜 안 오시겠어요? 오전에 고모 깨어나시는 것도 못 보고 가셨는데 늦더라도 들리시겠죠. 좀 괜찮소? 어제 못 와봐서 미안해. 올 수가 없었어. 지금 내 얼굴 보는 일 당신한테 고통이라는 거. 더 이상 당신 고통스럽게 안 할게요. 안 괴롭힐게요. 이대로 영원히 내 얼굴 안 보는 걸로 지금의 당신 고통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요. 전 이미 당신이 때리는 매라면 피하지 않고 맞을 준비 돼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요. 한 가지만 묻겠어. 언제부터 날 사랑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저 지금 죽을 힘을 다해 용기 내서 말해요. 그건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당신이 믿어주길 바라는 건 무리겠지만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무릎 꿇고 비는 건 안 할게요. 그건 당신한테 용서를 비는 게 될 테니까요. 나란 여자 당신한테 결코 용서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당분간 별장에 내려가서 지내는 게 어떻겠어? 이 얘기 나한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뜻이야. 아직 널 돌아간 느낌이야.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좀 갖고 싶어. 당신이 별장에 내려가는 게 싫다면 내가 집을 나와서 지내는 방법도 줬어. 여보, 편한 쪽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당신. 이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요. 그렇게 해주겠어? 고마워서. 하지만 당신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 고모 오셨군요. 저예요, 사모님. 웬종일 방 안에서만 안 답답하세요? 날씨가 좋은데 바깥바람도 좀 쐬세요. 에? 자, 따뜻할 때 드세요. 고마워요.
잘 있었어? 서산댁은 어디 가고? 잠깐 집에 다니러 갔어요. 앉으세요. 몸은 좀 어떻소? 좋아요. 차 드릴까요? 아, 한 잔 주겠어? 물 끓는 동안 얘기 좀 같이 하지 않겠어? 생각해봤는데 내겐 당신을 잃는 것보다는 당신의 실수를 용서하는 편이 더 쉬울 것 같소. 단 지금 당신한테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뭔지 알겠소? 그것만은 용납할 수가 없어 난. 물이 끓겠군. 아니, 그대로 있어요. 내가 하겠소. 서희수 씨, 들어오세요. 네. 수술은 오래 걸리나요? 금방 끝나요. 준비됐나? 네, 선생님. 아니, 왜 이러십니까? 네? 임신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던지는 이 한마디는 임산부에게 축복의 한마디여야 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축복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여자의 불행은 절정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남편 아닌 남자의 애를 잉태하고 몸부림치는 아내, 그리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내와 그 남편의 몸부림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산부인과 전문의신 구 교수님, 이 경우에 그 맨 마지막 장면에 우리가 봤듯이 아이를 인공임신 중재로 안시키겠다고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에 애를 낳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서 중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 가정이 원래 불임 가정이고 아기를 원하는 가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임신을 했고 또 임신 자체는 생명의 잉태인데요. 이런 그 생명의 잉태 또는 아기를 원하는 측면에서는 이 아기를 낳아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고유의 풍속이라든지 윤리, 사회 질서 또는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이 아기는 낳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연세대학교의 김 교수님,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요, 이 여성은 아기를 낳아야 됩니까? 아니면 낳지 말고 중절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대답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한 그런 질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성 입장, 여성 중심으로 해서만 본다면은 물론 불임 가정의 그 원인이 남편에게 있었다고 지금 드라마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그렇지만 여자는 원했단 말씀이에요. 아기를. 그리고 여성이 이제 가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기를 키우는 것일 거예요. 전문직 여성 이외에는 네. 일종의 자아 실현인데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가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 동기는 아기를 갖고 싶다는 동기가 강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낳아야 된다고 보겠어요. 김 선생님, 그 소설적인 기법에도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처리되는 소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금 조금 그 분노하는 쪽입니다. 그 이유는 이 태어나서 불행을 예감하는 아이를 꼭 낳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이 여자에게 종교적인 어떤 확신, 신앙 이것도 없고, 그다음에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 남자하고 분명히 결혼하겠다, 사랑을 선택하겠다, 이런 어떤 자기 확신이라면 나라고 하겠는데, 그것도 없는 여자라면 당연히 태어나서 불행할 아이, 죄 없는 아이에게 고통을 씌워주는 기성세대가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 여자의 실수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하는 여자. 그래서 이 여자의 생존에도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반대인데요. 네, 왜냐하면- 반대 조금 이따 하시고요. 여기 나오신 방청생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기로 하죠. 첫 아이 가지셨을 때요, 병원에 갔던 의사가 임신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어떠셨어요? 참 기뻤죠. 기쁘셨죠? 네. 지금 근데 그 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기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낳지 말아야 되겠죠. 네, 아주 신중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 여성은 상당히 그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런 파문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글쎄요,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네. 그것을 냉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아기를 갖고 싶은 그런 집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유혹을 당하지 않았나. 냉정하게 끊지 못한 원인은 그것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이 별장에 내려가서 부인이 보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나타나죠. 그러면 부인을 보름 정도 별장에 가서 자유롭게 지내게 할 수 있는 남편이라면 아주 훌륭한 남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니죠. 대부분의 그 부인들은 남편의 그 관심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 남편이 좀 관심을 너무 자기 하는 일에만 바쁘고요. 부인한테 관심을 주지 않은 게 여자한테는 좀 외롭고 아기도 갖고 싶었고 그런 허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남편은 지금
도덕적인 비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은 전혀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됩니까? 남편에게도 책임이 큰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인을 충분히 사랑을 하고요. 충분히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면 이런 사고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별장에서 돌아온 부인 보고 남편이 그날 저녁에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물 오른 나무 같다, 싱싱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번역을 다시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마음에 집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잘 봤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남편이 잘 봤다고요? 네. 여자가 아무래도 남의 남자를 저기 하다 보니까 경험했으니까 좀 더 표정이 밝아졌습니까? 그랬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저는. 여성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소설 같은 데서나 드라마 같은 데서? 현실에서도 그렇다고 봐요. 저는. 현실에서도요. 감사합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3개월 정도. 1년 3개월이요. 본인께서는 부인을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무지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랑은 언어로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도 행동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요. 행동이 더 중요할 때가 더 많다고 생활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서로 떨어져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두 사람 간의 사랑이 아주 뜨거운 거라고 보십니까? 사랑의 어떤 깊이를 따진다고 생각했을 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애정을 느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부부 사이에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편이 부인 보고 그럽니다. 나는 자격 없는 남편이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진심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자체를 놓고 볼 때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불임이라고도 했지만 그 불임이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즉 부부 관계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그거까지도 할 수 없는 불임 관계냐, 아니면 단순히 애기만 가질 수 없는 그런 불임 관계냐, 그런 각도도 우선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드라마상으로 그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단지 살짝 비춰주는 거, 여자가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잠자리에서 몸을 비트는 광경으로 봐서는 약간 부부 관계에도 문제가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계에서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단순히 그냥 불임, 아기를 남자가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여자가 가져야 된다. 이 드라마의 한 3분의 2 정도를 여자 쪽으로 지금 앵글이 맞춰주고 있는데요. 남편의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고무적입니까? 네. 왜 그러냐면요. 여자에게 그만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남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지만은 그런 관계를 그렇게 허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남자라면은 자기의 무슨 바쁜 사정도 있었겠지만 상당히 그 여자를 이해하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이 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드라마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김홍인 선생님, 지금 그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남편에게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모든 책임을 남편이나 상대에게 둘러붙이는 습성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친절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데 비 오는 날 남이 남자 밖에 있다고 그 여자를 모두 집안에 끌어들여야 할 만큼 이 여자가 친절해야 하는가? 성냥 한 번 주었다고 해서 그 남자한테 무슨 생명의 은인처럼, 그리고 이 배가 떠내려 갔을 때도 이 여자의 행태로 봐서는 좀 의도적이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괜히 말이죠, 그 앞에 가서 알짱알짱해서 자기 모습을 보여줘요. 이 여자는 이미 이전부터 이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 라스트 씬에서 보면 남편이 두 가지를 선택해라. 이제 나는 당신을 선택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이제 뛰쳐나가는 그런 걸 보면은 이 뭐라 그럴까, 여유 있게 사는 중상층의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방종, 이 문제는 좀 따끔하게 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경희 교수께서도 그렇게 따끔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이제 여자 측에 서서 옹호를 해야 될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남자분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요. 저도 느낌에요. 이런 불임 자체 문제보다는 부부간의 그 성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들 그러시던데 이 성생활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자를 좀 따뜻하게 하고 부부 생활이 원만했다면은요. 한 달 아니라 2달 그 다른 지역에 가 있어도 뭐 그렇게 다른 데 신경을 쓰겠어요. 아무리 그 바깥에서 총각이 비를 맞고 그래도 너무 그렇게 신경이 예민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부부 생활이 괜찮으면 바깥에서 총각이 빗속에 물에 빠져 죽어도 그냥 두나요? 아니 근데 저기 선생님이 자꾸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그걸 극단적으로 너무 보지 마시고요. 이를테면은 그 신경 쓰는 정도가 심했단 말씀이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 그 친구가 언급하는 중에 이 남편이 좀 성격적으로 또 쌀쌀했다고 그러잖아요. 냉정했다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남편의 어떤 책임, 이 여자를 이런 지경으로 몰아간 뭔지가 허전했기 때문에 남을 유혹하고 싶은 또 네. 건강한 여자라면은 충분하게 그 한 번쯤은 가질 수 있는 일종의 그 물론 순간의 실수였다는데 이것은 유격이죠. 순간적인 건강한 여자라면은 그런 비 오고 굉장히 무드가 있는 밤에 뭐 한 번 정도쯤은 그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냐 아니냐는 그 다음의 문제고요. 네. 김 선생님 아까 그 여자가 남자 앞에서 알짱거렸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하필이면 그 별장 앞에다 왜 이 총각이 텐트 쳤냐 이거예요. 이 총각이 와서 알짱거렸다고는 보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제 그 이 드라마에서는 그 어느 쪽이 알짱거렸느냐 어느 쪽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당연히 여자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그 설악산에서 그 조난자들을 많이 구해준 사람 또 이 한강에서 그 잘못된 사람들 그 구해준 사람들 그러니까 남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구해준 사람이 나중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은혜 갚고 인사하는 건 극히 드뭅니다.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어떤 자기의 모습을 남에게 보였다는 것 때문에 그 은혜를 당연히 갚아야 함에도 거길 찾아가서 갚지 않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여자가 의도적으로 그 남자에게 생명의 은인인 것처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과정, 이 드라마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소설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여자의 불행은 아주 당연한 거죠.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는데 이 여자에게 그 죄의식이 빈약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홍희 선생님의 말씀을 긍정을 하십니까 그대로? 저기 죄의식이 빈약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네. 여자가 얼마나 많이 놀래요. 그냥 조금만 일에 깜짝깜짝 놀라고 또 뭐 깨트리고 하는 거 이건 아주 불안하다는 얘기죠. 이 불안한 건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그만큼 숨겨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죄의식이 꼭 빈약하다고까지는 못하겠고 또 저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여자를 조금 옹호하고 싶은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보통 여자들 보통 행복한 여자라면요. 그게 어디 그래? 매일 사는 일이 굉장히 그 규칙적이고 대개는 좀 지루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일상다반적인 거는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데 대한 게 빈약하면 빈약했지. 여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개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 여자가 어디가 빈약하다기보다는 아주 평범한 여성인 것 같아요. 안이하게 그 자라난. 화제를 바꿔서 그 선생님 여성이 그 몸의 변화가 이제 임신을 해서 2개월 돼도 잘 모릅니까 본인이? 네, 그게 앞에 드라마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실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데는 여성이 그 외국 문헌을 번역할 정도의 이 지식 수준이라면 임신 초기의 증상이 어떻다는 것은 판단했을 겁니다. 물론 임신 초기에는 처음에 월경이 없을 겁니다. 임신 2개월인데요. 2개월은 대단히 빠르죠. 사실은 마지막 월경하고 2주나 3주 후에 착상이 되니까 임신 2개월은 극기 초기니까 그렇게 변한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신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월경이 없었을 겁니다. 본인 자각 증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헛구역질하는 입덧이 났고 또 그 이전에 입덧이 날 정도면 유방
그 유두의 증상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으로서 충분히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 있고 알았을 텐데 알았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앞당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자가 미리 어떤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미리 현명한 그런 판단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네, 첫 임신이었거든요. 이 여성. 첫 임신이면 더더군다나 자각 증상이 더 강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 선생님 그 병원에 가게 된 동기가 굉장히 마지막 장면에 유산하러 가게 된 동기가 남편이 다 용서하겠는데 그것만은 용서 못하겠다 그럽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신하고 헤어져 사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사는 게 내가 덜 괴롭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 남편의 얘기는 아주 처절한 겁니다. 근데 단 하나 그것만은 내가 용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병원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남편의 심리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아마 보통 괴로웠을 게 아니고 또 남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여자에 대한 신뢰도 그것이 무너졌을 때의 그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아마 뛰어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이게 동물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인이 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 같아도 살인이 가끔 나죠. 그런데 그걸 이제 자제하고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강자의 논리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상당히 존중받아 앞에 무슨 잘못이 있더라 하더라도 라스트 씬만 가지고도 존중받아 마땅한 남자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중상류 이상의 층의 여자인데 환경을 보면은 이런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건정성 그러니까 지식과 교양과 이 건전성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이제 비단 임신이라고 한 사실 때문에 이 여자의 죄과가 드러났을 뿐이지 만약 임신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여자는 수도 없이 죄를 저지를 그런 아주 간특한 그런 여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김기현 선생님. 그런데 이제 병원에 남편 말을 따라서 병원에 갔습니다. 네. 가서 인공임신 증조서를 받기 직전에 뛰쳐나오잖아요. 그 심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아주 예리하다 그럴까요? 아주 그 섬세한 여자 심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놓았을 때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여러 가지가 뭐 자기 죄의식에서 갔긴 갔거든요. 이제 남편 말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또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원했던 애기고 우리 그러한 장면이 드라마에서 여러 군데 보여줬잖아요. 그러고 일종의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처음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그 수술실 이렇게 거기 보니까 뭐 불도 있고 누워가지고 말이에요. 굉장히 공포 분위기가 꽤 조성되는 듯 싶은데 밖에서 그런 신생아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제 그것이 더 크게 들렸고, 그러니까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죠. 불안하고 또 무섭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갈등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우선 거기서는요, 아기를 뭐 중절을 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 아주 굉장히 큰 공포심 이런 것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용기가 없는 거죠. 새 생명에 대한.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는 게요. 본래 하느님이 여자를 만들 때 이런 고통쯤은 감수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게 생태학적으로 봐도 충분히 주어졌어요. 이 여자가 그까짓 거 정도의 고통을 못 참는다면 그건 여자로 태어나지 말아야 됐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거는 너무 그리고 이 여자가 저 지식인이고 중상류층이면 아이가 꼭 그만큼 정말 남의 아이를 갖고도 그걸 뗄 수 없어 뛰쳐나갈 정도로 미련한 여자가 아니라면은 적어도 이전에 남편의 요즘 현대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만한 여자는 압니다.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그것조차 모르는 미련한 여자라면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조금 이상론을 펴시는 것 같아서 우선 반대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여학생들을 많이 사귀고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보다는 오히려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무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숙되고 또 김 선생님 같이 글도 쓰시고 이 사회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 이렇게 통달하시는 분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은 그런 이상 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현실적으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 여자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보통 여자이면 틀림이 없어요. 단지 이제 환경이 좋고 또 남편 잘 만나고 잘 만났다고 해야 되면 제대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지경이 왔는데 그거는 일반 여성들이 보통 여성이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아주 이상적인 형태일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네. 이 땅에 건전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부부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다음에 고통을 이겨내고 작은 월급에서 그걸 쪼개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전한 네. 그런 수많은 부부들의 그 아픔 같은 것들, 그거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책임은 자기가 무지해서 진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이죠. 네,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회의 어떤 냉대나 또 따끔한 눈총을 또 뭐 어떠한 뭐 남편으로 극단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이혼을 당하거나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그 극단적인 것까지 이 여자는 자기가 당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처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가 친진 그 어떤 그 행위 거기에 대한 책임의 그 결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책임은 뒤따라야 되겠죠. 그래도 그 마지막 판에 공포에 질려가지고 뛰쳐나오는 그 여성 말이죠. 또 그건 모성애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모성애라면 아름답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모성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성애라는 것은 너무 숭고해서 그 낱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그 위험할 때 그 자녀, 내 목숨을 버려서 자녀를 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숭고한 네. 것이 모성애인데 항상 이런 경우를 모성애라고 한다면은 좀 아마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모성애 발휘하다가 다 신세 망칠 겁니다. 네. 근데 흔히 듣는 얘기에 의하면은 모성애 때문에 자기 신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꽤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두 분 아무래도 싸움하실 것 같아서 이쪽에 좀 중재를 합시다. 맨 앞에 계신 분요. 이 드라마 속의 남편이 말이죠. 아내를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용서하는 게 낫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남자라면 매우 선량한 남자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편은 참 훌륭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드라마 중에 여자는 욕심이 좀 많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자는 의도적으로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 남자를 유혹을 했고 자기 집에까지 뭐 데려온 것까지 좋아요. 네. 그런데 들어온 것까지 좋은데 거기에서 그런 장면을 피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얼마든지. 그랬고 또 그러면 임신을 하려고 남자를 끌어들였다 얘기죠. 그보다도 자기가 이제 마음이 좀 이제 비어 있었죠. 남자 부부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속에 볼 때는 뭐 거기서 그렇게 만났다 하더라도 그런 일까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여자 입장에서 그랬는데 여자가 그렇게까지 하고 임신을 한 후에 그거를 친구와 대화 중에서도 그걸 자기가 느꼈죠. 네. 그런 게 제의식을 가졌고 네. 그랬는데 그거를 뭐 산부인과까지 찾아갔다가도 그냥 유산을 안 하고 그런 거는 욕심이 많죠. 네. 그렇다면은 그 남자분은 그 임신한 거를 부인이 한 거를 아시면서도 그 정도 참 아량을 베풀어 주신 거는 참 훌륭한 남자라고 저는 존경하고 싶어요. 조금 흥분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를 낳을 경우 말이죠. 이 아이를 인공 임신 중지로 수술하지 않고 낳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글쎄요. 아이라는 건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데려다 키우면서 서로 크는 과정에서도 정이 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낳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남편이 아기를 못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기를 갖고 또 낳는 순간까지는 아내를 이해를 못하겠지만 또 같이 살면서 낳았다면은 이 생명의 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인간의 정이라는 걸 느끼고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이런 일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똑같은 경우는 못 봤어요. 예, 똑같은 경우는 못 보셨더라 치더라도 글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네. 학교에서 다니실 적에 네. 문학 작품 읽은 중에 소설 같은데
비가 폭풍우가 많이 쏟아지는 밤에 일어나는 사고 같은 거 다뤄 읽으신 일 있어요? 예. 그렇죠. 이게 예. 비 오는 밤에 이게 사고가 많이 나겠죠. 좀 감상적으로 되죠. 감상적으로 예. 되죠. 비 오시는 날 조심하세요. 결혼하셨어요? 예, 5년 됐습니다. 5년 되셨어요? 예. 돈 많이 벌으셨습니까? 많이는 못 벌었습니다 아직. 드라마를 보시면서 예. 어떤 면에서 그렇게 저렇게 부자가 안 되는 게 다행인지는 모른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전 그보다도 이번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그 자녀를 왜 갖고 싶어하느냐? 저는 남편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을 해도 여성분은 남자보다 3, 4세 위에 분들하고 하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우선 마음이 편하지요. 경제적인 게 해결되지요. 그 모든 면에서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사에 보면 수명이 남자가 짧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분보다. 그러면 3, 4살의 차이가 났는데 여성분이 나중에 남자가 먼저 죽게 됩니다. 대부분이. 네. 그러면 의지를 누구한테 하느냐? 자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 여성분들이 약간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 뛰어나간 것도 네. 그런 면이 내 자식을 감이 되지 하나 않았나. 가져두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번 말씀은 그 늙어서라도 외로울지 모르니까 자식을 하나 챙겨두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김홍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 보편적 상식을 갖고 있는 여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이런 어떤 그 한 순간적인 어떤 사랑의 지속으로 이루어지는 남녀 관계라면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남자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다.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 남자하고 이혼을 하고 현 남편하고 그리고 그 남자하고 사는 거는 오히려 제가 박수를 치고 찬성을 해주겠어요. 그 낚시꾼요. 예. 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일회성이거든요. 일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동물적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감정을 제어하고 이성으로서 승화해 나갈 수 있는 그 자제력과 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그런 자제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온갖 사회에 불의와 뭐 비리가 있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건 작은 일 같지만은 이걸 작은 일로 치부한다면 결국 사회적 비리와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이건 관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이걸 용서한다는 것은 비굴한 짓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교수님 그 남편 쪽의 불임, 네. 남성 불임이 우리나라 결혼한 남성들 중에 몇 프로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요. 대체로 우리나라의 그 불임 인구는 150만 내외가 되지 않나. 남성 쪽이. 전체적인 불임 인구가. 전체요? 네. 그렇다면은 한 90만 쌍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되게 불임의 원인이 남성치고 여성치고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네. 여성 측에 한 60%, 네, 남성 여성 쪽이 측에 많군요. 네, 40%. 40%면 49, 36해서 그렇다면, 36만 쌍. 네, 대략 한 36만 35만 명. 35만 명의 남성은 결혼한 그 인구 중에서 모르는 남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민 아닌 고민에 처하게 되고 그런 것이 사회생활하는데 노출되면 그 당사자에게 좋을 게 없죠. 네.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거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불임증인 남편은 그 남성적인 욕망에 있어서도 약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을 보름씩 떼어놨으면 말이죠. 그 나이로 봐서는 다른 데 여자도 있는 게 아닌데 부인이 보고 싶고 막 그럴 텐데 말이죠. 그게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건데요. 연구 과제로. 연구 과제가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네. 이 남성 불임증 환자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면이 다 결격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생산 능력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액 내 정자가 없는 거죠. CR이 없는 거죠. 욕망 같은 건 다 똑같이. 네, 모든 것은 다 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보름씩 부인이 밖에 나가 있는데 보름이면 한 달에 반입니다. 근데도 그 보고 싶어서 전화 한마디 못 안 거는 남자라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억제하고 산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있는 일은 그런 남성일수록 밖에 장시간 내보내질 않죠. 그렇죠. 네. 조금 약한 남자라고. 약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약할수록 더 그렇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반대로요?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김홍희 선생님께서는 이 어떤 면에서 이 가정의 열쇠, 이 사건의 열쇠, 이 드라마의 열쇠는 부인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남편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사람? 예,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용서하겠다는 강자의 관용 그 논리에 대해서는 참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태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불만해요. 이 정도 되면은 여자를 귀싸대기라도 한 대쯤 차고 그러고 나서 용서를 해야지 대책 없이 말이죠. 용서를 하고 있는 이 남자의 좀 태도도 끌려가는 편이죠? 이 남자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자죠. 이럴 때는 두 부부가 비슷한 것 같죠? 한번 정말 엎어놓고 패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정도 그게 남자는 그 정도 좀 돼야 되는데 용서하고 같이 살라고 권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 입장으로 이게 지금 공개념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개인적 입장은 갈라서야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게임이 한 가지 쪽으로 획일적인 얘기를 못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드라마 게임이 제시하는 문제 자체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현대적이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드라마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 드라마를 보아주신 남편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내를 절대로 외롭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외롭게 하면은 그 외로움 중에 생긴 참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가 책임지고 넘어가야만 됩니다. 부인을 오늘 밤에도 절대로 외롭게 하지 마시고 이 드라마에 나온 두 남녀처럼 이불은 절대로 두 개 쓰지 말고 하나만 쓰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